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 우리은행도 잇따라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KT가 국내 최초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면 음성통화와 문자는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 IT 업계가 주도하던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 대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콜택시 앱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금이든 대출이든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이유로 고정금리 대출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올리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활용되는 금융시의 상품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국민은행도 같은 달 16일 고정금리 가산금리를 0.1%포인트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상에 나선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우리 국민은행보다 2배 높은 0.2%포인트 올려 가장 빠르게 대출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심전환대출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독 고정금리 대출금리만 올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신용도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계속 조절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영리를 챙기기 위한 하나의 공소 영업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55.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처럼 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 부담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 예금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고정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가 유지돼 예대 마진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오를 경우만 대비해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역마진이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금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달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금리가 오전에 고정돼 있으니까는 계속 낮은 금리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은행이 불리하잖아요, 많이. 은행들은 이번 금리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간의 균형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금리를 올려 고객들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는 입장과 정확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고정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정보다 변동금리 상품을 더 많이 팔려는 시중은행들의 예대마진 장사 속이 고정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단지는 총 부지 면적이 28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400개 크기입니다. 삼성전자는 1단계로 2017년까지 총 15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투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기흥, 화성을 잇는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함과 동시에 평택 반도체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올 1분기 1,4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낸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이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 공략으로 실적 개선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신제품으로 구성된 셰프 컬렉션 풀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이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빌트인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15 삼성 셰프 컬렉션 미디어데이를 열고 프리미엄 키친 라인업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신제품들로 구성된 셰프 컬렉션 풀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국내 빌트인 사업 확대를 통해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015년을 국내 빌트인 사업의 확대 원년으로 삼아 2018년까지 국내 빌트인 시장을 2배 이상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을 리드하며 진정한 슈퍼 프리미엄 키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셰프 컬렉션 빌트인은 미세정원 기술과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상냉장 한행동 투도어 냉장고, 버추얼 프레임을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고메 베이퍼 기술로 음식의 맛과 식감을 살려주는 전기 오븐, 혁신적인 워터월 세척 방식을 채용한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클럽드 셰프 멤버인 미슐랭 스타 셰프 다니엘 블리와 크리스토퍼 코스토프가 참석해 무대에서 직접 제품을 소개했고 예술과 쿠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 연출가 박할린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분은 올 1분기 1,4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TV 사업이 발목을 잡은 탓입니다. 실적 개선을 위해 프리미엄 빌트인 제품에 힘을 실은 삼성전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KT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KT는 오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소 2만 원대의 요금으로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요금제는 음성통화 시간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면 한 달에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평소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 구간을 선택하면 음성통화와 문자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최저 요금인 299 요금제에서 499 요금제까지는 통신사 관계없이 무선 간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549 이상의 요금제에는 유무선 간 통화가 무제한 제공됩니다. KT는 이와 함께 밀당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사용 방식도 공개했습니다. 밀당은 기존의 데이터 2월에 더해 다음 달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KT 측은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월 3,590원, KT LTE 고객 1,000만 명 기준으로 연간 총 4,304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왜 그런지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금이나 적금, 대출 등의 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듯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네, 대출금리 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받게 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가산금리, 여기에 우대금리를 합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다시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준금리는 대출이라는 상품의 원가,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매긴 상품 마진, 그리고 우대금리는 할인 프로모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휘발유 값이 원유 가격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은행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면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통 금융채 5년 이상을 기준금리로 활용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보는데 이번에 KB국민과 신한, 우리은행은 이 금융채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산금리를 올린 것은 은행의 수익성 확보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이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만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은행이나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제품 원가는 비싸지는데 계속 손해를 보면서 원래 가격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정과 변동 간의 금리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대출금리는 고정이 2.74%, 변동이 2.83%로 고정금리 대출이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 대출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이 시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고정금리만 올린 것은 영리를 취하기 위한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왔을 때 고정금리 때문에 예대 마진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반대의 상황,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정대출 금리가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손해가 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레포트를 내는 등 금리가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는 것만 단정짓고 고정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도 문제인데요.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네.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더 내리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지금의 초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은행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금리 인상을 핑계 삼아 상당 기간 고정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익을 키우는 동시에 고정금리 상품보다 수익성 관리가 용이한 변동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꼼수고 은행 주장이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정부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은행권이 엇박자를 내고 있네요. 네,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25%,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비중을 맞춰야 하는 은행들은 지금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채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낮춰 특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안심전환 대출로 고정대출 비중이 늘어나자 부담이 덜어진 은행들이 고정대출 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은행들의 꼼수 영업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철강 산업을 이끌어온 동국제강이 장세조 회장의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장 회장은 회사 돈으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동국제강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장세욱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장 부회장은 유니온스틸의 경영을 맡아오다 지난 1월 동국제강이 유니온스틸을 흡수 합병하면서 동국제강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장 부회장은 합병사의 일상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장 회장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경영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장 회장이 진도 지휘해온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브라질고로 제철소 건설 등 핵심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IT 업계가 주도하던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 대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콜택시 앱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출시 한 달을 맞이한 카카오택시는 현재 순 이용자 수 129만 6,857명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SK플래닛의 티맵 택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택시의 승객용 앱 순 이용자 수는 각각 15만 5,704명, 19,497명으로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인 개택시, 헤일로, 리프트와 국내 기업인 소카까지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각 회사들이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내놓아 시장 우위를 가져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 43만 4천 가구의 주택이 준공돼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21만 가구, 하반기에 22만 4천 가구의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0만 2천 가구, 다른 지역에 23만 2천 가구를 예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주택종합계획에는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공량과 연평균 9만 호 정도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최대 126만 가구에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집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외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IT 기업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등 금융산업이 변화하는 데 따른 카드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 판매, 여행업, 보험 대리점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카드사 부수 업무 규정을 네거티브화해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 업무는 경영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야 하는 업무와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1일부터 이틀간 312억 원 규모의 국유부동산 82건을 온리드에서 매각하거나 대부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이 8만 1,000마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그룹이 최근 사상 최대인 1조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21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말 신도시 공사도 추가 수주하는 등 잇단 낭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남다른 과감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김승현 회장의 뚝심 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큐셀의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사와 1조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계약 체결, 하나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21억 달러 추가 수주, 삼성 4개 계열사 인수합병. 요즘 하나그룹이 연이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하나와 삼성의 빅딜은 지난 1일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을 하나토탈과 하나종합화학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4개 계열사 인수로 하나그룹은 자산 규모가 37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면서 재계 9위를 깨차게 됐습니다. 하나그룹의 공격 경영의 배경에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뚝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분석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는 김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성장사는 M&A 승부수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계약을 따낸 하나큐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그룹은 태양광 경기 침체로 경쟁 업체들이 움츠러들 때인 2012년 하나큐셀을 사들인 뒤 올 초 하나솔라온과 합병을 시키면서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김 회장은 1977년 미국 유학 중 한국으로 돌아와 1982년 당시 대주주로 있던 다우케미칼로부터 한양화학을 인수하고 합작사인 경인에너지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수많은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전망에 대한 믿음으로 밀어붙여 인수한 한양화학은 당시 매출 1,620억 원에서 현재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인수로 인해 약 19조 원 규모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아버지 김종희 창업회장이 1981년 갑작스럽게 타계하자 29의 나이로 하나그룹의 총수가 된 김 회장은 1985년 명성그룹의 계열사들을 인수해 하나리조트로 레저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1986년에는 한양유통을 사들여 하나갤러리아를 세웠습니다. 2002년에는 누적 손실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한생명을 인수해 6년 만에 이를 모두 해소하며 현재 하나그룹 전체 매출의 50%에 달하는 주력 계열사로 키웠습니다. 잇따른 인수합병 실적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990년에 인수한 경향신문의 경영을 7년 6개월 만에 철수하고 주력 사업이던 정유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승부사 김승현 회장은 의리를 강조하는 경영 철학으로도 유명합니다. 1998년 하나에너지를 현대에 매각할 당시 매각 대금을 낮추면서 임직원의 고용 승계를 관철시켰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최우선 원칙으로 계열사 직원의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김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자 임대료가 가장 비싼 꼭대기층을 직원 전용 식당으로 내줬습니다. 2007년에는 경제적 이유로 명절 때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 소식을 듣고는 직원 24명에게 왕복 항공경비 일체와 5일간의 휴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라크 공사 현장을 방문할 때 근로자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한다는 광어회 600인분을 가져갔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김승현 회장이 보여온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4년간 뚝심 경영으로 그룹을 106배 이상 키워온 김 회장 특유의 승부근성이 남다른 경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김 회장의 뚝심 경영이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제 개의 시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요. 날씨를 보면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중부지방은 따뜻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약간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광주는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한낮에 약간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여 대기질 상태는 좋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오후 들어서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오릅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2도, 대전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낮나절부터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26도, 대구 28도로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0.5에서 1.5m, 동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한창 무르익은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 중에 하나가 효인 만큼 가정의 달 5월의 핵심 또한 바로 내일 어버이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고로 어버이날 선물 추천 부동의 1위는 역시 현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